차가 좀 안 좋지 않냐, 용도 이력이 있는 차는 그냥 믿고 걸러라, 절대 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신영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중고차 용도 이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고차 사러 오셨을 때 또는 상담을 할 때 용도 이력이 없는 차를 찾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이렇게 좀 듣는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용도 이력이 있는 차들은 아무래도 그 렌트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력이 있다 보니까 차가 좀 안 좋지 않냐, 용도 이력이 있는 차는 그냥 믿고 걸러라, 절대 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부류의 말이 사실은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11년 동안 중고차 장사를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 용도 이력과 관련된 부분은요, 소유자 변경이 많은 중고차를 걸러야 된다, 무조건 사면 안 된다 라는 어떤 이론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NF 소나타가 나오기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 헤드 가스켓이라든지 그 다음에 헤드 여러가지 뭐 소모품, 벨트류, 그 다음에 고무 부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잔고장에 조금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의 자동차 이 내구성이요, 현대기아를 기준으로 해서 그 NF 소나타를 기준으로 해서 잔고장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마감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고 훨씬 잔고장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게 용도 이력하고 왜 연관을 짓냐면, 2000년도 뭐 초 중반에서 후반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 요 시점까지는 사실은 이 렌트카로 사용했었던 차들 있잖아요. 차들은 이미 자동차를 출고를 할 때 완전 기본형으로 출고를 하죠.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깡통. 그리고 그때 당시 인식도 뭐 좀 더 지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빌려 타는 차는 뭐 정말 막 타고,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관리하지 않고 막 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자동차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나 원리, 어떤 부품의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과는 그래도 조금 더 다를 수 있으니, 그때는 용도 이력 있는 차들은 피하는 게 정설처럼 말씀하시는 게 맞았어요. 솔직히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팔 때 많게는 100에서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도 했어요. 용도 이력이 있는 차와 없는 차는 실제로 그 정도의 가격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렌트카로 등록이 돼 있었던 차는 무조건 배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고를 수 있는 폭이 사실은 좀 좁아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나오는 차들은 자동차의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YF 소나타 있죠, 여러분? YF 소나타부터 아니면 전체적인 부품의 내구성,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결함 빼고 원래 이제 전체적인 부품의 내구성이나 완성도나 마감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기본적인 옵션들이 조금 더 많이 달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동차의 상품의 구성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차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차 장기 렌트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1인 신조거든요. 한 사람이 계약했었던 기간 동안 한 사람의 자동차를 관리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타고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냥 관리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다, 그냥 편하게만 탔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 상태에서 차를 봐도 솔직히 지금은 상품의 구성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신차 장기 렌트라든지 법인 내에서 사용했었던 렌트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빌려 타는 그런 렌트카처럼 그렇게 막 타지는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즘엔 아무리 빌려주는 렌트카로 사용했던 차를 하더라도 옵션이 솔직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성이 조금 더
예전 차들에 비해서 좋다 보니까 용도 이력이 있는 차는 좀 걸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2018년, 19년 신차 장기 렌트가 굉장히 대중이 됐잖아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내 차처럼 또 잘 관리하거나 그 차들의 상품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한국에서 LPG 차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 70에서 80% 정도가 거의 용도 이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 중에는 개인으로 등록하신 분들도 있는데 신차 장기 렌트가 조금 더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렌트카로 뽑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혼자 타거나 혼자서 관리한 차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들을 실제로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면 10만 킬로가 훌쩍 넘은 차들 같은 경우도 관리가 잘 돼 있거나, 아니면 관리는 안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차주가 자동차를 그냥 조심스럽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니까 누유나 누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차들도 굉장히 많아요. 차를 잘 판단할 줄 안다면 용도 이력이 있는 차들 같은 경우 무조건 배제시키는 건 선택의 폭을 좀 너무 지나치게 좀 좁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중고차 시장에서 용도 이력이 있는 차하고 용도 이력이 없는 차하고요, 사실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용도 이력이 있는데 옵션이 조금 더 많고 키로수가 조금 더 짧은 차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비싼 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무조건 용도 이력 없는 차를 골라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대중적이 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엔진, 미션, 부품들이 어떤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똑같은 부품과 똑같은 파워트레인이 들어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도 이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선입견은 넓게, 폭넓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